다름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친척이 결혼식이 있는데 갔다 와도 되는가 해서요. 걱정이 됩니다.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 또 하나씩 살펴보면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 답변 못하는 사무실 무조건 피하세요 라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인가 결정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참고로 저는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중에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개인 사업자여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 접수하고 승인받는 중에 있습니다. 부부가 참 그런데 요즘은 신보기 상담도 예약하고 가야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군요. 채권자 집회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최근에 저희도 이제 업무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쨌든 근데 인가 결정까지 받으셨다라고 하시니까 뭐 어려운 산은 일단 큰 고비는 넘기신 걸로 보여져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변제금 잘 완납하셔서 면책까지 완주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참고로 요분 해주신 말씀처럼 개인회생이 신용회복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든지 채무가 한계에 다다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용기 내셔서 결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 넘어가 볼게요. 개인회생 시청자 댓글 읽기 시간에 달린 대댓글입니다. 햇살론 사이돌 대출의 경우 국가기금으로 보증을 서고 있어 개인회생으로 일부만 변제하면 궁극적으로 기금 손실이 생기고, 금융권의 경우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일반 채무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없는 자들의 갈등이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젊은이들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받아 주식 코인으로 돈 벌면 다행이고, 이르면 개인회생 한다고 하더라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네요. 네, 뭐 아주 좋은 말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젊은이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대출받아 주식코인. 요거 해주신 말씀은 저도 뭐 상당히 이제 동의합니다. 주식코인 손실금을 회생법원에서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요런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최근에 이제 세계 회생법원 이외에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대전 회생법원들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채무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 이제 한계 채무자분들의 경제적 재기가 조금 더 쉽고 원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바람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 볼게요. 개인회생 중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사실과 오해를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영상에 꿍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친척이 결혼식이 있는데 갔다 와도 되는가 해서요. 걱정이 됩니다.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결혼식 있으면 다녀오셔야죠. 요거는 네, 다녀오셔도 됩니다. 요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된다거나 진행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비행기 표라든지 해외 결제 내역 같은 부분들이 회생위원이 봤을 때는 한계 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해외여행을 갔다 왔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첩장이라든지 관련 소명 자료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법원에 설명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개인회생 시청자 Q&A 시간에 달린 댓글이에요. 파이프라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회생 전에 5천을 개인 채무 갚는데 집 팔고 남은 돈으로 갚은 걸 채무 탕감하는 데 쓴 걸로 인정을 해주나요? 회생 전에 집 팔고 타인에게 왜 먼저 줬냐? 개인 채무 증빙은 되나? 시점이 하필 지금 왜 집을 팔았냐? 사회행위다, 이렇게 보지는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단답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행위가 맞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집을 처분하셔서 그렇죠. 금융권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으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사회행위가 아닌 걸로 보는데, 처분하셔서 개인한테 개인 채무 갚는 데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권 채권자와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 개인 채권자만 우대해서 갚은 거니까 금융권 채권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 행위로 보게 될 거고 관련한 보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댓글 살펴볼게요. 시청자 댓글 읽기 시간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 폐지 후 재신청 중인데 금지명령 기각 후 기존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부동산 가압류, 통장 압류 싹 다 하고 집행문 발급 또 발급했는데 법원에서는 계속 발급해 주나요? 언제까지 압류가 들어오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집행문 발급 또 발급, 그러니까 집행문을 제도 부여 계속하는 네, 것 맞아요. 같은데 제도 부여, 수통 부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집행을 했는데 받을 돈이 없더라라고 하면은 법원은 계속 발급을 해줍니다. 집행문은 계속 발급해 주는데 압류가 들어오는 거는 금지 명령이 나왔으면 사실 금지 명령 이후에는 압류가 못 들어오는데 금지 명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개시 결정 시점까지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개인 채권자가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계속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 자료로 같이 제출하면서 금지 명령, 중지 명령을 이제 재신청해 보시는 것 그리고 요 내용들을 원활하게 법원이나 판사가 봤을 때 아 이거는 금지 명령, 중지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이제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작성해서 내달라고 사건 진행하고 계신 사무실에 좀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댓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알려드립니다. 영상에 소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개시 결정 직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건 가능한가요? 짧은 네. 질문이에요. 개시결정 직후라고 하셨는데 개시결정 직후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죠. 추가적인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퇴사나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가급적 인가결정 이후에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인가결정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거는 월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실업급여도 뭐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시점에 법원에 변제금은 어떻게 납부하실 건지 변제금이 연체되지 않고 미납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는지를 소득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개시결정 받으셨을 당시에 개시결정 시에 변제계획 안에 조건부 인가가 붙어 있지 않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면 법원에 매년 내지는 뭐 반년에 한 번 심지어는 분기에 한 번씩 소득에 관한 상황 그다음에 뭐 재산 변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개인회생 절차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댓글들 살펴보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다음번에 또 댓글 잘 모아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